이 문제에 있는 조건 중에 이 부분을 도식화해 보면 자, 소문자 fx를 적분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대문자 fx 요런 함수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을 적분 계산하면은 대문자 fx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계산이 미분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 문제 중에 노란색 부분을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대문자 f를 미분한 대문자 f 프라임 x는 소문자 fx다. 이렇게.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 문제에 있는 세 번째 줄의 조건을 좌변, 우변 똑같이 미분을 해줘요. 자, 좌변 미분, 요거 미분. 요 표현을 간단하게 대문자 f의 프라임 x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좌변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미분. 우변 x 곱하기 fx 빼기 5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요거 우변도 미분. 자, 우변 미분할 때는 항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항 따로 미분, 두 번째, 세 번째 항 따로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x 곱하기 fx가 x 곱하기 fx 이렇게 주어지니까 미분할 때 고배 미분 하셔야 돼. 고배 미분법. 자, 그래서 좌변은요 f'x와 대문자 f'x, fx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 요거 고배 미분법 앞에 거 미분, 왼쪽 미분 1 곱하기 오른쪽 미분 하나시고 더하기 왼쪽에 있는 x 그대로 두고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fx 미분에서 f'x 요만큼 고비민법이 끝났고 그 다음에 3창 미분해가지고 빼기 15x의 제곱 2창 미분 8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좌변에 있는 fx, 우변 fx 없어져요. 이런 문제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항들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네 두 개를 반대변으로 넘겨주면 x 곱하기 f'x는 더하기 15x의 제곱 빼기 8x인데 x로 묶어내기 해서 x 곱하기 15x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f'x가 x 곱하기 15x 빼기 8이니까 요 f'x가 15x 빼기 8이 된다. 네. f'x는 15x 빼기 8. 그러면 도함수 f'x가 이거니까 fx는 f'x 적분하면 되겠죠? 2분의 15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상수. 상수를 알게 해주는 조건이 요거 f의 값이 8이다. fe가 뭐냐? fe가 2분의 15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8이 16 더하기 c인데 요게 8이래요. 네, 여기의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약분해서 15 곱하기 30 빼기 16 더하기 c는 8, 14 더하기 c는 8, 그래서 c의 값이 마이너스 6. fx는 2분의 15x 제곱 빼기 8x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f를 적분해서 대문자 f가 되었다는데 여기 얘를 다시 스몰 fx로 바꾸기 위해서 좌변 미분, 우변 미분, 양변을 미분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서는 지금 fx를 구하기 위해서 fx에 붙어있는 계산 적분을 떼어내야 되죠. 네, 적분 반대 계산이 미분이 되는데 일단은 요거 미분하기 전에 여기 ft를 적분하면 무엇이냐? 그냥 at라고 하고 기억할 것은 ft를 적분하면은 at가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at를 미분하면은 ft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적분이 적분해서 at가 되고 t에 x 대입하시고 a 대입해가지고 ax 빼기 여기 a 스몰 a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상수예요. 네.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좌변이 ax 빼기 a 스몰 a 이렇게 되고 우변은 그대로 2x 제곱 빼기 8x 더하기 6이 되는데 요 상황에서 적분에서 나온 식 a를 원래대로 바꾸기 위해서
좌변 미분, 우변 미분을 해준다. 자, 여기 좌변 미분 이만큼 미분 dx분의 d, 우변 미분 dx분의 d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좌변 미분하면은 a 프라임 x 빼기 0이 되고 우변 미분 4x 빼기 8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였느냐? 여기 있죠? 여기 a를 미분하면은 ft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ft 되는데 t가 x로 바뀌었네요. 배경 쓸 필요 없고 fx는 4x 빼기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적분 보면은 여기 적분한 거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용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적분하는 거 보면은 x가 a가 되면은 x에 a를 대입하면은요. 요 식이 a부터 a까지의 적분이 되어서 요게 결과 0이 되죠. 여기 보면은 a of a 빼기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분 구간에서 아래 x, t값과 위에 있는 t값이 똑같으면 항상 적분값이 0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식에 x, a 대입해 주시면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t dt 이게 뭐라고? 0. 우변은 x가 a라고 했어요. 2a 제곱 빼기 8a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2a 제곱 빼기 8a 더하기 6이 0이다.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 0 해서 인수분해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3은 0. 그래서 a 값이 1 또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a 값 구했고 그 다음에 fx 구했고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보면은 적분했을 때 ft를 적분하면은 다른 식을 해놓고 요 나온 다른 식을 설정한 것이 미분하면 원래대로 ft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부터 a까지의 적분은 0이 된다. x에 0을 x에 a를 대입하시면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이렇게 그래서 2a 제곱 빼기 8a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미지수 A, 미지수 B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식이 두 개, 얘네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A와 B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그런데 조건으로 주어진 두 식 중에서 아래에 있는 게 더 쉬워요, 계산하기가. 왜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에 대입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대입을 하는데 이게 왜 더 쉬우냐면은 지금 아래 적분구가 마이너스 1, 위에 적분구가 1,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똑같죠. 그럼 요거 계산할 때 보시면 짝수함수는 이게 안 사라지지만 홀수차는 없어져요. 홀수차는 여기 y는 a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건데 왼쪽에 한 칸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오른쪽에 한 칸 1까지 적분하면 오른쪽은 양수가 되고 왼쪽은 적분 결과 음수가 되는데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더하기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 아래에 있는 식이 아래에 있는 조건이 계산하기 더 편하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되는데 x에 1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물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 적분 구간을 바꿔서 곱하기 2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3분의 1, 1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2b 요것이 3분의 8이다. 2b는 3분의 6 2 그래서 b가 1 이렇게 되었죠. 위에 있는 적분으로 가면은 0부터 3까지 적분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b가 1로 계산되어졌어요. 이렇게 적분 계산하시면은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3과 0을 대입해서 3을 대입하시면 3분의 27, 9가 되고요. 더하기 2분의 9, a 더하기 3,
0을 대입하면은 0, 0, 0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2분의 9 A 더하기 12 계산 끝. 이것이 3이 된다. 2분의 9A는 마이너스 9.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A, B 미지수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였는데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 둘 중에서 이게 계산이 좀 더 쉽다. 이게 짝수항이냐 홀수항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절대값 적분할 때 홀수항은 적분할 필요가 없다. 여기 식에 문자가 몇 개 있어요? A도 있고 X도 있죠, 그죠? 근데 X는 사라져요. 왜? X에 1 대입할 거고 X에 0 대입할 거니까. 그래서 문자가 하나 있는 거, 문자가 하나. 그리고 계산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A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파란색 계산해 보면은 항이 3개 있는데 적분 따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에 대한 적분이에요. 9a 제곱 밖으로 빼시고 x제곱 dx 빼기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12a 밖으로 빼시고 x dx 더하기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5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학생들의 바른 자세는 뭐냐? 딱 보고 이 정도쯤이야. 딱 보고 이 정도쯤이야. 딱 보고 딱 보고 이렇게 이게 정상이야. 이 계산 잘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3a의 제곱 빼기 6a 더하기 5가 되죠. 여기까지가 수학 2 내용. 그 다음부터는 중3거. 중3거. 근데 이 중3거를 우리는 수투 배우는 걸 써먹어 보면 여기에서 이거 뭐라 그럴까? 뭐 GA라고 그럴까? 그러면 G 프라임 A가 뭐냐? 6A 빼기 6이죠? 얘가 0일 길 찾아요. A가 1이에요. 네, 요렇게 되어가지고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여기 터닝 포인트가 A가 1일 때예요. 뭐래요? 그거랑 똑같아요. 완전적으로 바꾸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A는 1. 요거는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먹어요?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이미 계산한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요게요. 9 곱하기 3분의 1 빼기 1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 요게 정적분의 값. 3 빼기 6 더하기 5는 2. A의 값은요. 1이고 정적분의 값은 2. 절대값을 해결하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x제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2차식인데 완전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x값이 달라지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그러니까 y가 어떻게 바뀌느냐. 얘하고 똑같은 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그러니까 y가 어떻게 바뀌느냐. 위로 볼록이고 x가 0일 때 y가 0, x가 1일 때 y가 0.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0부터 2까지 적분하셔야 돼요.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하면은 요게 요 부분 위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절대값 계산하면은 절대값이 아무런 변화도 안 만들어주고 요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분 1부터 2까지는 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음수죠. 왜냐면은 x축 0인 y가 0인 거보다 r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반대부호가 되죠. 플러스 x제곱 빼기 x 이렇게. 요것은 x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요 적분이 0부터 1까지는 x 빼기 x제곱 여기 그대로 부호를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 dx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양수일 때는 절대값 없어지면서 그대로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이 반대부호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fx, gx를 구해야 되는데 fx에 gx의 연산 미분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분을 떼어내주는 게 적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은 좌변, 우변 적분하면은 좌변 fx 더하기 gx 얘가 x제곱 더하기 3x 요게 C1 상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요거 dx분의 d를 떼어줍니다. 그게 적분 계산. 좌변이 fx 곱하기 gx고요. 우변은 x의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x 더하기 c2 이렇게 되죠. 자, COCT를 알려주는 정보가 여기 있는 함수값이에요. 요거. 자, 요 위에 1번식에 x0 대입하시면 f0 더하기 g0이 c1 되는 거죠. 그래서 c1이 뭐냐? c1이 마이너스 3이죠?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 요게 2, 요게 마이너스 5니까. 그 다음에 2번식의 x에도 0을 대입하시면 여기에서 f0 곱하기 g0이 0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c2 그 c2가 마이너스 10이죠. 자,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x 빼기 10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fx하고 gx하고 구해야 돼요. 정말로 단수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 진짜 단수 무식하게 푸는 방법 이렇게 풀지 마요. 진짜로 단수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gx가 마이너스 fx 곱하기 마이너스 f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3 이렇게 되어서요. 쫙 이렇게 넘겨준 거야. 요 gx를요 여기다 대입해요. 그렇게 풀어보세요. 너무 길다. 좀 약간 머리 좀 쓰자. 연립방이 푸는 것처럼 이렇게 대입법을 써도 되는데 머리 좀 풀자. 자, 여기 두 다항식의 더하기랑 두 다항식의 곱하기랑 두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으냐? 곱하기가 더 좋아. 그러면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바꾸는 거. 곱하기로 바꾸는 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러게? 그 인수분해. 네. 그럼 다항식이 아니죠. 얘는 100%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fx도 다항식이고 n차식, gx도 n차식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얘도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좌변 우변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3차식 인수분해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는데 x가 얼마일 때 0이냐 찾아봐야 되죠? x가 1일 때 택도 없네요. 1 더하기 4 빼기 1 빼기 10 그죠? 요 10 때문에 택도 없네요. 마이너스 1일 때요? 이게 또 택도 없겠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1 빼기 10 그죠? x가 2일 때? 2일 때 안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돼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x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빼기 더하기 2 빼기 10 이렇게 되죠.
플러스가 18, 마이너스가 18 되어서 0이 되었네요. 얘가 x 더하기 2로 인수했는 얘기. 그래서 조리제법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한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눠요. x 더하기 2로 나눠요.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0, 0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요거 x 더하기 곱하기 요거 1x 제곱 더하기 2x 빼기 5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아까비 여기는 2차가 1차식으로 그러니까 계수가 정수인 1차식으로 인수가 안 돼요. 그죠?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개 곱하기 해가지고 하나는 fx 하나는 gx인데. 알아냈어요? fx가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왜? f가 0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동으로 gx가 여기 오른쪽 인수가 되는데 요 조건에 맞네요. 그래서 fx 곱하기 gx를 보고 왼쪽이 fx인지 gx인지 오른쪽이 fx인지 gx인지 결정을 하는 거다. fx가 x 더하기 2가 돼야지 요 조건이 만족되어지고 gx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곱하기를 네 글자로 인수분해라고 말한다. 이 문제는 지금 f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fx 계산한 다음에 x의 2를 대입해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일단 이 등식에서 좌변을 보면 t에 대하여 적분을 해요.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 식이 뭔가가 되겠죠. 네모라는 식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t 자리에 x 대입하고 빼기 1을 대입하면은 요 시간에 있던 문자 t는 사라지죠. x로 바뀌고 1로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적분식이 dt 되어 있지만 x에 대한 식이다. t는 대입 이후에 사라질 거다. x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여기 등식에서 좌변도 x에 대한 식이고 우변도 x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fx를 구하려면 여기에 붙어 있는 적분을 없애야 되는데 적분 반대 계산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x에 대한 미분 d 나누기 dx, dx분의 d 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x의 위치가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서 적분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요 적분 안에 있는 p-적분 함수를 분리시켜준다. x 곱하기 ft 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t 곱하기 ft 따로 해주시고 적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줘요. 이렇게 1부터 x까지. 그러면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x 곱하기 ft dt 따로 적분하고 빼기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 곱하기 ft dt 따로 적분하시고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적분 안에 있는 곱하기 x는 이렇게 밖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x 곱하기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빼기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 곱하기 ft dt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 적분 안에 x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을 분리시켰어요. 빼기에 있는 식을 앞에 거 따로 적분, 뒤에 거 따로 적분한 다음에 곱하기 x를 밖으로 뺐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 식을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일단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제자리가 될 거니까 여기 첫 번째 fd 적분하면은 그냥 a라는 이름의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 반대로 at를 미분하면은 ft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 곱하기 ft는 ft랑 다른 식이니까 얘랑 다른 식이죠. 적분하면은 다른 식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b를 미분하면은 t 곱하기 ft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적분 결과가 a of t라고 생각을 해주고 t에 1 대입하시고 x 대입하시고 빼기 두 번째 적분 결과는 b of t 이렇게 되고 t 자리에 1 대입하고 x 대입하고 그래서 x 곱하기 ax 빼기 a 1인데 여기 있던 곱하기 x 곱하기 a 1 빼기 bx 빼기
B1 되는데 여기 뭐가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어서. 그래요. 요게 좌변 적분 계산 끝. 그러면 요 우변에 있던 거 3차식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렇게 해놓고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을 공평하게 똑같이 미분을 해줘요. 그런데 요거 미분할 때 첫 번째 항 얘는 고배미분법을 하셔서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1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있는 거 미분 a 프라임 x 요게 고비문법 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하시면 이건 1차 항이에요. 1차 항. 여기 a1 곱하기 x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은 빵차 상수 a1 이렇게 1차 미분해서 상수. 세 번째 거 미분하시면은 빼기 b 프라임 x. 네 번째 거 미분하면 요거는 상수니까 문자가 없잖아. 문자에 1을 대입해서 그 상수 미분해서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아래에 있는 변은 6x제곱 더하기 2ax 빼기 4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했던 빨간 화살표, 여기는 빨간 화살표, 빨간 화살표. 첫 번째 항은 ax가 되는데 두 번째 항 요거 a를 미분한 게 요거죠. x 곱하기 f t 대신에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1이 있고요. 세 번째 항까지 했고 네 번째 항 b 프라임 b를 미분한 것은 요거죠. 요거 t 곱하기 ft t에 x 대입한 거 t 곱하기 ft가 x 곱하기 fx 얘가 6x 제곱 더하기 2ax 빼기 4가 된대요. 근데 여기에서 x 곱하기 fx 빼기 x 곱하기 fx 없어지고 그러면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요. 위의 식 미분하면은 a 프라임 x 요거 미분하면은 빼기 0 상수니까 요거 상수이니까 미분해서 0이 되고 요것이 12x 더하기 2a가 된다. 근데 a 프라임이 뭐였느냐?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 a가 여기서 처음 나왔죠? 이것은 ft 적분한 거. 그래서 at를 미분하면은 ft, at를 미분하면 ft, a 프라임 x는 ft인데 t 대신에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fx는 12x 더하기 2a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 미분했네요. 여기 한번 미분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미분하시고 자, 요거 할 때 요 부분 고배비문법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럼 여기 a만 구하면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느냐? a를 구하는 방법은 이 적분식에서 여기 문제 주어진 요 적분식에서 1부터 x까지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1부터 x까지. 그런데 1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구간값과 끝에 구간값이 같으면 맨날 결과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x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도 1로 바뀌고 여기 1이 되고요. 여기 있는 x도 1로 바뀌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 여기 있는 x도 1로 바뀌어요. 여기 있는 x도 1로 바뀌어요. x가 다 1. 2 더하기 a 빼기 2 더하기 a 빼기 4 더하기 3 되는 거죠. x가 1이 된 거야. 그러면 요 좌변의 적분은 다시 한번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0이고 0은 a 더하기 1이죠. 요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아까 구했던 fx식이 fx는 12x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f2는 24 빼기 2, 2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전 문제와 다른 게 뭐냐? 이전 문제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 적분 구간에 있는 애들이 밑에도 숫자, 위에도 숫자예요. 자, 문제풀이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얘기해보면 아까 맨 처음 함수 f를 적분하면 뭐냐? 몰라. 그냥 뭐 a 이렇게 합시다. at. 이 상황에서 t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두 개 빼면은
a of 1 빼기 a of 0이니까 t라는 문자가 숫자로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그냥 숫자. 숫자. 약간 뭐 이렇게 뭐 있어 보이는 수학틱하게 얘기하면은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미분하면 0이야. 0. A 그냥 상수. 이거를요 K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고쳤을 수 있냐면 fx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곱하기 상수 이렇게. 저 적분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들 숫자. 얘는 문자가 없어요. 문자. t가 있었는데 t에 0 대입하고 t에 1 대입하니까는 상수만 남아요. 그리고 어떤 거 잘 기억해야 되느냐. k가 뭐였냐. k가요 0부터 1까지 조건한 거. ft dt가 k다 이거야. 아까랑 풀이 완전 다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대입.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 그래서 인티그럴 fx가 저거 ft는 t제곱 빼기 6t 더하기 9k 이렇게 되고요. 얘 곱하기 dt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 k가 된대요.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2분의 6 그러니까 3t의 제곱 더하기 9kt 여기에 0과 1을 대입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그냥 k에 대한 1차원 공식이야.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1 더하기 9k 그 다음에 t가 0일 때는요 다 0 할 필요 없고요 는 k 이렇게 되었죠. 8k는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플러스 3분의 8 그래서 k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k에다가 대입을 해서 fx 값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 되는 거죠. 끝! 네, 아까랑 차이점 여기 적분 구간에 숫자가 있느냐 문자가 있느냐 그게 다른 점이었어요. 자, 문과생들은 이 공식은 이번 시험 보고 까먹어도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x축이 있고요. 아래로 볼록인 y는 x제곱 빼기 1이 있는데 일단은 교점을 찾아야 돼. 만나는 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이게 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x제곱 빼기 1과 x축 y는 0이죠. 요거 x축 대입 x제곱 빼기 1은 y가 0 x는 1 또는 마이너스 요렇게. 그럼 여기 써먹는 공식이 뭐냐 넓이가 그 시그마 k 제곱처럼 6분의 절대값 a 절편 빼기 절편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전체의 세제곱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6분의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함수 포물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이 공식이 아주 유용해요. 아주. 자, 요 문제 풀이는 우리 미분 시간에 그 방정식의 근의 개수 할 때 그래프 그려서 먼저 푸는 거 있잖아. 거기랑 똑같은 점이 뭐냐면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거기 방정식과 미분 할 때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요렇게 있으면 한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여기가 y 빼기 y잖아. 1번 y 빼기 2번 y. 그죠?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y 빼기 y 한 것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 빼기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5x. 이게 y 빼기 y 세로 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차 항 3x의 제곱 1차 항 마이너스 9x 상수항 더하기 6이죠. 얘를 세로로 y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요렇게.
그래서 원래는 여기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빨간색에 있는 X항들, 파란색 식에 있는 X항들을 한쪽 다 모아버려. 그래서 Y 빼기 Y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새롭게 나오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X축이 있고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미안해 계산 따칠게 이 교점이 1 또는 2가 되는 거죠. 1 또는 1 또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와 하늘색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요. 예전 설명할 때 막 연필 똑같은 길이를 가져오는 연필 이렇게 쭉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얘를 약간 이렇게 비틀어도 똑같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비튼다. 그 포토샵 같은 데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스큐잉 한다 그러거든.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이게 넓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야 대충 똑같다고 해줘요. 이렇게 이게 스큐 한다고 스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이게 평탄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넓이 물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거든.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3x의 제곱 빼기 9x 더하기 6 곱하기 dx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여기 음수야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 계산 딱 치고 이 계산 나오는 공식이 아까 했던 거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다. 절편 빼기 절편의 세제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 알겠지? 왜긴 왜요? 편하니까. 네? 이차함수 그래프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왜 알려줬느냐? 교과서에 엄청 많아요. 얘도 그렇게 풀면 딱 보고 딱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적분 구간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적분 구간을 알아보는 게 교점을 찾아요, 교점. 교점은 연립방정식.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와 y는 ax의 교점을 찾는 거죠. 교점을. 딱 보니까는 한 교점은 x가 0일 때네. 그래. 자, 대입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는 ax. 우변으로 모아야지. x 제곱 더하기 ax 빼기 5x는 0. 인수분 x로 묶어내기 x 곱하기 x 더하기 a 빼기 5는 0. 그래서 x는 0이거나 x가 마이너스 a 빼기 5 빼기 a가 되는. 여기가 5 빼기 2. 여기가 x는 5 빼기 2. 그죠? 그러니까 최고 차이는 2차인 그런 그래프에서의 넓이 구하는 거죠. 넓이는 2차식에서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면 그 공식 못 써요. 교점부터 교점까지 넓이 구할 때만 쓰는 거야.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여기 지금 보면 a는 a 절대값이라고 해야지 안 헷갈리게. 절대값 a는 1이다. 여기 마이너스 1 아니면 여기에서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냐? 6분의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5 빼기 a의 세제곱인데요. 그것이요. 3분의 30이래요. 양면에 6을 곱해요. 5 빼기 a의 세제곱이 약분돼가지고 64. 그래서 5 빼기 a는 4의 세제곱이죠. 4. 그렇죠? a가 얼마예요? 1. 이렇게. 이렇게 책 없는 공식 알려주는 거 가성비가 좋아요. 곡선, 이참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넓이를 구하면은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넓이를 구하면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공식이 있죠. 넓이는 6분의 절대값 2창의 개수 곱하기 교점의 x값, 교점의 x값 빼기 한 다음에 세제곱하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잠깐 볼게요. 요 부분. 2차식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와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x축과의 교점 0, 3, x가 0, x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이거 물론 오지만 0, 알파가 0, 베타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자, 그리고 요 S1이라고 표시된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2차 곡선과 1차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건데, 여기 교점을 구해서, 교점 X값을 구해서 베타에 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알파에 대입해 주시고, 이렇게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요 얘기야. 그래서 요 공식은 알아두면은 여러 문제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어요. 자, S1에서 만들어진 요 교점 한번 볼게요, 교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와 Y는 2x의 교점이니까 대입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6x는 2x.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우변으로 모읍시다. 2x 제곱 빼기 4x는 0 인수분해 2로 묶고 x로 묶고 x 빼기 2는 0. 그래서 x가 0 또는 x값이 2가 되는 거죠. 여기 교점의 x좌표 2가 된대요. 그래서 S1은 어떻게 되는 거냐?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여기 2차 함수식에서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요게 A. 그 다음에 곱하기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3분의 1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8. 그 다음에 S2는 따로 구할 수 없지만 S1 더하기 S2를 하시면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아까처럼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 3분의 1 곱하기 27. 그래서 9가 되는 거죠. S1 3분의 8, 요 3분의 8 S1의 대입 S1 더하기 S2는 9. 그래서 S2는 9 빼기 3분의 8 3분의 27 빼기 8, 19 이렇게 되죠. S2 나누기 S1 대입 위에는 3분의 19 분모는 3분의 8 분자 분모에 곱하기 3 곱하기 3 결과 8분의 19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차식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 아주 유용하게 써먹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3차 함수, 3차 함식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여기 식이고요. 접선만 따로 구하시면 돼요. 얘를 대충 그림을 나타내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1,1에서의 접선이 3차 함수하고 다시 만난대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둘러싸인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니까 얘를 잘게 잘라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에서 세로의 길이는 y 빼기 y가 되고요. 여기가 3차가 되겠죠? 얘가 접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dx.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넓이가 인티그럴 교점부터 교점까지 세로 곱하기 가로. 제가 답이야, 제가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y는 x제곱, 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접선을 구해요. 접선 기울기가 y 프라임 3x 제곱인데 x가 1일 때의 기울기 3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점 1,1.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곱하기 x 이렇게 한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y는 3x 빼기 2가 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구했고 자, 요거 해결했고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 구했고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있는 교점 두 개. 교점 두 개. 두 번째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연립방정식. 만나는 점 연립방정식. y는 x 세제곱하고 y는 3x 빼기 2하고 x 세제곱이 3x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방정식이죠.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답을 알아요. 어떤 거? 여기 x가 1일 때야. x가 1일 때. 요 답이 x는 1이야.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조리제법 하기가 아주 편하다. x가 1일 때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해도 돼요. 왜? 중근이니까. 1, 1, 1, 2, 2, 0 이렇게 되죠? 그 인수분해 결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x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데 말이에요. x가 1일 때 여기,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조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y 빼기 y 한 게 이거예요.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 dx 이렇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적분해서 x의 1 대입한 거 빼기 x의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자, 이 문제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리미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야. s 괄호 h가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다음에 함수가 포함된 분수가 나오잖아요. 리미트와 분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는 이건 100%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저 기억 저 멀리 있는 거 피탈 정리 해보시면 저게 뭐가 되느냐? S 프라임 H가 되는 거죠. H가 0, S 프라임 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100% 미분, 100%. 그런데 여기 지금 Y는 2차식 3X제곱 더하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 블록 꼭지점 0,1 아래로 블록 그래프인데요. X가 2일 때부터 X가 2 플러스 H까지의 넓이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죠? 그만. 여기 또 적분 얘기네. 뭐야 이거? 미분이랑 적분은 붙어 있잖아. 아하! 계산이 없어진다. 이거. 서로 반대되는 계산, 미분과 적분이 붙어 있게 되니까 없어진다. 이거. 네? 아, E-H예요? 네. 그래서 넓이 SH를 보면은요. 세로 길이 요 한 조각의 사각형 넓이에서 세로 길이 Y가 되죠? 가로 길이 DX죠? 이걸 쭉 넣어요. 2 빼기 H부터 2 더하기 H까지. 근데 여기 Y가 뭐냐? Y가 문제 써 있는 것처럼 3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그쵸? 대입. 리미트에다가 대입. 리밋 h가 0 플러스일 때, h는 0이라고 합시다. 이거일 때 분모는 h, 분자는 인테그럴 2 빼기 h부터 2 더하기 h까지 3x제곱 더하기 1 dx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 근데 안 할래. 근데 안 할래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적분과 미분이 붙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리미트하고 분모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분수가 같이 나오면 100% 미분, 100% 미분. 어차피 미분할 거니까 적분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적분하면 뭐냐? 알거든? 그냥 AX 이렇게 보여. 적분하면 뭔지 아는데 귀찮아서 그냥 AX 이렇게 보여. 여기 X 자리에 2 더하기 H일 때 빼기 2 빼기 H일 때죠. 나누기 H. 왼쪽에 리밋 H가 0일 때. 리밋 H 0일 때 위에는 A 2 더하기 H 빼기 A of 2 빼기 H 나누기 H 이렇게 되었죠. 그죠?
약간 논리의 비약 또는 풀이 이렇게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면은 여기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EH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EH 나누기 해줘야지 비로소 기울기가 되고 갑자기 분모에 EH를 붙였으니까 반대 분자도 EH가 해줘야 되죠. 네, 이게 잘못된 풀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만큼 리미트 이만큼 한 게 뭐냐면 리미트 이만큼 한 것이 A 프라임 2가 되는 거죠. 얘는 미분에서 약분해서 2가 되고요. 그럼 A 프라임이 뭐냐? A 프라임이요. 파란색 3x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죠? x가 2일 때. x에 2 대입하시면은 3, 4, 12 더하기 1 그리고 오른쪽에 곱하기 13 곱하기 2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의 A 넓이와 그 핑크빛의 B 넓이 비율이 1대1에 그럼 B의 넓이가 2배니까 B 부분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같다. 넓이 1대2에서 넓이 1대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적분은 말이야. 인티그럴 y dx 하면은 음수야. 오른쪽에 있는 적분은 인티그럴 y dx 하면은 양수야. 왜냐면은 파란 y는 음수 밑에 있으니까. 아래.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 y는 양수야.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적분값이 똑같네. 부호만 다르지. 더하면은 0이다. 요 식을 보시고요. 우선 항상 여기 x가 얼마 하게? x가 1이죠. 딱 보고 함수할 수 있어. 딱 보고. 딱 보고 x가 1이야. 완전적으로 해도 되고 미분해서 0이다 해도 되고 극대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쭉 더해요. 0부터 1까지 y dx 하면 얼마? 0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p dx 이게 y에다가 2차식을 대입했는데 적분 결과 0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px 0, 1 대입하시면요. 계산이 편하죠?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p 0을 대입하면 0, 0, 0 계산할 필요 없고 는 0 그래서 p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 조건이 두 번 만난대요. 두 점, P점, Q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두 번 만난다. 자, 그럼 여기 조건에 있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네? 네? 뭐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위치 1과 위치가 똑같다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교점이 두 개, 해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위치가 똑같아야지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하고 속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속도 같은 거하고요. 만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비행기가 시속 300km 날아가고 있는 거하고 KTX가 시속 300km 달리고 있는 거하고 속도는 똑같은데 만나는지 맞는지 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똑같다? 위치가 똑같다. 그런데 문제 알려준 것은 속도를 알려줬죠? 여기 속도를 알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속도에 대한 정보를 위치로 바꿔주셔야 돼요. 위치가 똑같다 하려면 위치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속도를 위치로 바꾸는 방법? 네? 뭐죠? 적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시간에 나왔던 어떤 관계식에서, 과학시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관계식에서, 나누기는 속았어. 원래는 뭐다? 나누기가 아니고, 미분. 곱하기는 속은 거야. 원래는 뭔데? 적분. 그래서 적분의 특별한 상황이 곱하기고요. 미분의 특별한 상황이 나누기. 일정한 숫자로 그 적분을 하는 것이 곱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비율다.
그게 이제 미분 대신 나눗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점 P에 대해서 보면은 VP, 옵티는 3T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점 P의 위치 XP, 옵티는 인티그럴 3T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DT. 그죠? 그래서 그거 계산하신 것이 T 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적분상수가 돼요. 처음 위치가 얼마로 했어? 전피의 처음 위치? 7이라고 그랬지, 7. 전피의 x값 t가 0일 때 7이래. 그래서 C1이 7. 그러면 마무리. 전피의 위치는 t 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7이래. 그 다음 점 Q에 대해서 봅시다. 점 Q의 속도 요것이 얼마를 넣느냐 1이래 1. 에이, 적분기호 생각하고 바로 갑시다. x of q of t는 1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k인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c2가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이상한 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위치가 같다. XPT는 XQT 되는데 T 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7과 T 더하기 K가 똑같다 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아무 T나 되는 게 아니야. 어떤 T? 어떤 T? 양수의 T.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물리량들은 다 양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양수일 거예요. 네. 어떤 게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높이 같은 거. 우리가 바닷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물 안에는 높이가 음수가 되고 그다음 운동 방향이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내려오는 건 음수가 되겠죠?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양수예요. T가 크다.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에서 T값 양수인 T값의 해가 두 개가 되는 건데 요거 문제 풀 때 방정식과 미분했었던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프. 근데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좌변 T가 있고 우변 T가 있고 귀찮죠. 한쪽으로 모아줘요. 한쪽으로 모아주시는데 좌변에 3차 T세제곱 그리고 1차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고요. 상수는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보는 게 한 5%? 그 정도 편해요. 상수 우변으로 모아버리는 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상수를 우변으로 다 모아버리면 편한 게 뭐냐? 여기 y는 ft의 그래프를 그릴 때 y 절편이 0이 되거든. t가 0일 때 0이 되거든. 그래서 뭘 넣고 그만큼 편하고 그만큼 t가 0일 때 0이다. 그만큼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수를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우변으로. 아, 여기요. k 빼기 t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면은 f't가 3t의 제곱 빼기 3이니까는 인수분해 t제곱 빼기 1이 되죠. 네. y는 f't의 그래프는 요게 아래로 볼로 t가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근데 우리는 여기만 따지는 거예요. 양수일 때만. 그렇다면 y는 ft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데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데 여기 양수일 때만 따질 거예요. 그래서 극대점 따질 필요 없고요. 여기 극소점. 여기 극소점.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그러면 ft의 값이 얼마냐? 이 ft의 값이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여기는 0,0이죠. 네. y는 ft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y는 ft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요거 60 보고 그린 거예요. 60 보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y는 k 빼기 7이 들어와요. 어떻게? 두 번 만나게. 교점이 두 개가 되게.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교점 세 개 아니야? t가 0보다 크다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 교점 두 개예요. 양수일 때 교점 두 개. 이게 y는 k 빼기 7. 그래서 k 빼기 7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항상 부등식 답을 쓸 때는 등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얘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점이 t는 0일 때니까 출발 후에 만나는데 출발할 때 만나는 거잖아. 그죠? 0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한 번만 나는 거야. 여기가 k 빼기 7이 마이너스 2면은 위치가 딱 한 번이야. 교점이 딱 하나. 한 번만 한 번만.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도 등호가 없다. 그래서 k의 범위로 바꿔주면은 각각 7을 더해서 오른쪽은 7, 왼쪽은 5가 되는 거죠.